평생을 닳도록 다려온 옷가지들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해졌지만 제 손주가 겪어온 세상은 온통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더러움을 세탁할 뿐 다림질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얼룩은 뜨거운 분노로, 어떤 구겨진 진실은 강력한 힘으로 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딴 게 커피야.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넌 그냥 거지처럼 살지. 왜 여기서 알바를 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내 손자한테서 당장 손 떼. 내가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내 인생을 통째로 빨아버릴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손자를 지키려는 한 할아버지의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의 숨겨진 힘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의 모든 상식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작은 세탁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이 골목을 지켜온 주인, 정병수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수에게 세탁소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홀로 남은 손자 정혜민을 키워낸 삶의 전부였습니다. 낡은 다리미를 꺼내고 스팀을 올리는 그 손길에는 평생을 묵묵히 버텨온 할아버지의 고집과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병수는 손자의 교복을 다리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빨며 혜민의 삶을 묵묵히 보듬었습니다. 병수에게 세탁소는 그를 무시하는 세상으로부터 손자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혜민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늘 새벽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종일 서빙과 커피 내리는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혜민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늦은 밤 돌아온 손자를 위해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혜민은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진상 손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혜민은 자신이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병수는 혜민의 어깨에 드리워진 피곤함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날 선 시선과 비웃음이 혜민을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수는 가게 문을 닫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혜민에게는 몰래 사다 놓은 새 운동화를 건네주는 척하며 슬쩍 둘러볼 심산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활기찼지만 병수의 눈에는 손자를 향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가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쟤 부모도 없다며? 어디서 키워졌길래 저렇게 굶떠?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수의 귀에는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혜민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싱긋 웃으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혜민의 웃는 얼굴은 병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병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분노를 사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모욕은 죄지. 병수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세탁소 주인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오직 손자 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민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더 지쳐 보였고 평소의 밝은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수는 혜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고 싶었지만 혜민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작은 세계를 깨뜨릴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수는 그저 혜민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병수의 마음은 마치 손자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를 보는 듯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병수는 결심한 듯 세탁소 문에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혜민이 일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때 카페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인 조범석이 혜민에게 큰 소리로 무언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조범석은 고함을 치며 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어. 내가 책임질 거야? 혜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범석은 혜민을 무시하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부모 없는 놈이니까 이런 것도 못 배우고 컸겠지?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조범석의 말은 혜민의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혜민은 평소라면 참았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조범석의 눈치를 보며 혜민을 다그쳤습니다. 혜민아, 이 손님은 돈 많이 쓰는 VIP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매니저의 말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만 하는 척했습니다. 혜민은 외로운 섬처럼 홀로 그들의 비난을 감당했습니다. 병수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수는 가난 때문에 수없이 모욕을 당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참고 있는 혜민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혜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또다시 가난 때문에 모욕당하는 손자를 보며 병수의 가슴은 끓어올랐습니다. 조범석은 혜민의 떨리는 손을 보며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혜민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혜민의 뺨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민은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병수의 심장은 멈췄고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누가 내 손자 얼굴에 뜨거운 걸 뿌렸냐? 병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조범석은 병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 애 부모 없다고 해서 니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았냐? 병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똑같이 해줄까? 병수는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손님의 시선은 모두 병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커피 한 잔을 들어 조범석의 앞에 놓고는 시끄럽게 울려대는 진동벨을 꾹 눌렀습니다. 진동벨의 진동이 멈춘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수의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범석은 병수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병수는 그런 조범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조범석은 분노했지만 병수의 단단한 눈빛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조범석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지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병수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혜민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혜민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혜민의 얼굴은 화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혜민은 병수의 단단한 손에 안도하는 듯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병수는 혜민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혜민의 얼굴을 보며 병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병수는 말없이 혜민의 손을 잡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병수가 올린 영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동네 단체 대화방에 할아버지의 다림질 복수국이라는 이름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 노인 누구야?
저 청년 커피 맞고도 조용히 참고 있었네. 근데 노인은 다른 애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혜민이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병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병수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영상까지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고 내 전부요. 병수는 손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은 분노를 이기는 존엄이었소. 병수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존엄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욕당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다는 그의 진심이 인터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기자는 병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기자는 병수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수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기자가 서류철을 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혜민이 일하는 카페 매장이 입점한 건물 전체가 병수 소유임을 증명하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수가 지난 4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과 자산이었습니다. 병수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세탁만 했을 뿐이야. 병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는 당장 이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수의 인터뷰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의 다림질 복수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뉴스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수의 반전 정체에 놀랐고 가난하다고 멸시받던 손자를 위해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그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병수와 혜민의 이야기는 가난이 죄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와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언론의 문매와 걷잡을 수 없는 불매운동의 확산에 당황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병수의 인터뷰 이후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돈만 아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사과로 병수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사 임원진은 병수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범석은 자신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당황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 청년이 먼저 불친절하게 굴었다며 변명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조범석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민 군과 정병수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아닌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혜민은 언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조범석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민의 가슴은 조범석의 변명과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그런 혜민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병수는 혜민에게 복수심이 아닌 존엄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카페 본사 대표와 임원들을 세탁소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병수에게 연신 사과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의 불찰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물을 다시 임대하고 손자분을 좋은 자리로 발령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본사 대표는 병수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병수는 그들의 제안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서류철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보상을 원해서 당신들을 부른 게 아니오. 병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 손자 욕보인 새끼들 다 꺼져. 병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세탁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본사 대표와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병수는 그들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건물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병수는 본사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물론 조범석까지 찾아와 계약 해지를 막으려 했지만 병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병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내 손자한테 한 짓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게 돈은 내 손자를 지키는 무기였을 뿐, 내 삶의 목적은 아니었네. 병수의 말에 본사 대표와 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병수의 진심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수가 가진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손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조범석은 마지막으로 혜민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혜민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혜민은 조범석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민은 조범석을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조범석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혜민은 병수에게서 배운 대로 분노를 이기는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조범석은 혜민의 침묵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동네 골목의 작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자와 함께할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를 도와 가게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커피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병수는 빵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혜민은 병수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가게를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혜민이 병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요? 병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수다방. 어떠냐? 투박하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잖니. 혜민은 병수의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병수에게 병수다방은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 얻어낸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자 서로의 삶을 다림질하듯 반듯하게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병수는 혜민의 미소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병수다방이 문을 열자 동네 사람들은 물론 병수의 사연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침마다 빵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민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고 병수는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혜민아, 오늘 빵은 왜 이렇게 타지 않았냐? 불 조절 좀 똑바로 해야지. 할아버지, 제 커피는 왜 이렇게 쓰죠? 할아버지의 고집이 커피에 들어갔나 봐요. 두 사람의 대화에 손님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수다방은 단순히 빵과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온정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혜미는 이곳에서 더 이상 부모 없는 아이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당당한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혜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까탈스러운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이 좀 다른지 커피보다 씁쓸하네요. 혹시 재료를 바꿔서 쓰나요? 혜미는 당황하며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때 병수가 조용히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수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손님, 입맛은 취향인데 사람 무시하는 건 성격입니다. 병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손님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손님 안 봤소? 우리 가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야. 병수는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병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혜미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살자면서요. 혜민의 말에 병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살되 무시당하지 말자. 병수의 대답은 혜민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병수는 손자에게 돈이나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존엄을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병수에게 진정한 품격이란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수다방은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병수의 빵 굽는 냄새와 혜민의 커피 내리는 향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수와 혜민은 매일 아침 티격태격하며 웃었고 손님들은 그들의 정겨운 모습에 행복해했습니다. 혜민은 더 이상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당당한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수는 그런 혜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민은 병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손님들에게 멋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병수는 혜민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있는 말은 필요 없어.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빵과 커피는 맛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 혜민은 병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은 이제 빵을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혜민에게 빵 반죽을 치대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빵을 만들며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수는 혜민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세탁소 열쇠와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나는 그냥 세탁만 했을 뿐이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민은 그 문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수는 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세상의 때를 벗고 언제나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병수의 말은 혜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혜민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담긴 병수다방이 있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수다방은 동네의 명소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빵을 굽고
혜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병수는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혜민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민은 병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빌딩은 어떻게 됐어요? 병수는 혜민의 질문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빌딩은 이미 좋은 사람에게 넘어갔단다. 우리에게는 이 가게 하나면 충분해. 병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 돈을 과시하거나 더 큰 부를 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혜민의 행복을 위해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병수에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혜민은 병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병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혜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혜민아, 기억해야 해.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으니. 그리고 분노도 커피도 뜨거울 땐 조심해야 한단다. 병수의 말은 혜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손님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수와 혜민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병수는 가게에 불을 끄고 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민은 병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혜민은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이란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